제가 조국혁신당에 말이죠. 김준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국당 비례 6번입니다. 비례 6번이니까 100% 되겠죠. 지금 분위기여서라면. 이 김준영을 제가 못 참겠는 이유가 이 인간들이 이 연정 라인이라고 하죠. 문정인 사단, 연세대 정외과 출신들, 이 사람들이 한미 동맹을 반대하는 파거든. 자, 이 김준영은요. 조국혁신당 비례6번 김준영은 한미 동맹을 분명히 반대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아들은요. 2015년에 국적을 이탈했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한미 동맹을 반대하는 김준영의 아들은 한국 국적을 버리고 어느 나라 국적을 취득했을까요? 99% 답은 아시죠, 여러분? 미국입니다. 미국 국적 선택했어요. 2015년에. 야, 내 새끼는 미국 시민 만들어 놓고 한미 동맹은 필요 없다. 대단하죠. 이 사람이 국립외교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국립외교원은 여러분 외무고시 없어지고 외교관 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데가 국립외교원이죠. 거기 원장을 했어요.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연세대 정외과 출신이고요. 문정인 사단의 핵심 멤버입니다. 연정 라인에. 자, 그리고 보세요. 2021년 8월에 이재명 캠프 외교특보단장으로 역임을 했고요. 책 이름이 골 때려요.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한미 관계를 뭐라고 했다고요? 가스라이팅 상태이다.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 가스라이팅 당했다. 이렇게 표현한 게 김준영입니다. 그리고 2021년 3월에 출간된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거기에는요. 미국은 35년 제국주의를 벗어나게 해준 해방자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식민지인을 대하는 새로운 점령군에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은 점령군. 이재명이 미국은 점령군이라고 얘기를 한 거에 오리지널은 이 김준영 주장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요. 그 경기 동부 쪽 사람들이 만든 통진당이 새로 만든 데가 진보당이잖아요. 그 진보당의 정태응이라는 사람이 한미 동맹을 파기하는 토론회를 주최한 적이 있어요. 그 토론회에 누가 참석했냐? 김준영 민주당 동북아협력위원장,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특별위원장, 김창현 통일TV 방송위원 등이 참여했다. 그런데 이때 정태응이 한미동맹 파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토론회였으면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라고 반대 의견이 나와야 되죠. 그 한미동맹 파기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토론 참석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한미동맹 파기해야 된다고 저 경기 동부 쪽 진보당 저 사람들이 통진당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반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준영은. 그리고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시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젤렌스키 탓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중국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된다. 젤렌스키가 전시의 영웅이 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전쟁을 막기 위해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전쟁을 막기 위한 노력을 안 하고 전시의 영웅인 척을 하는 저 젤렌스키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젤렌스키는 전쟁의 출발점부터 러시아의 요구를 하나도 듣지 않았다. 와, 러시아의 요구를 듣지 않았다. 그게 문제야?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도 계속 부인했다. 미국이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라고 해도 계속해서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침공 이후에는 국제사회에 구걸하다시피 지원을 요청했다. 북대서양 조약 가입도 헌법에 명시할 게 아니라 물밑에서 미국 등과 치밀하게 준비한 다음에 전격적으로 했어야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태도는 비판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도 피할 수 있었던 비극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치 피해자를 욕한다고 받아들입니다. 이 또한 흑백 논리예요. 뭔
미중 관계에서도 한국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뜨거운 이슈입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놓고 우리는 자꾸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한중 관계를 해치지 않는다. 뭔 말 같지도 않은, 한미 관계가 중심이지만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해칠 정도의 요구를 했을 때는 거절한다. 쿼드 문제가 대표적이다. 우리가 쿼드에 가입하면 한중 관계를 해친다. 그러나 쿼드 바깥에서 사안별로 협력하는 것은 한중 관계를 해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이에요.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택하면 안 된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확실한 미국 편이라고 공식 선언하는 셈이다. 진영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역사적 그것도 부정적이다 생각합니다만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자, 이게 김준영. 그러면서 미국의 돌격 프놈펜 선명 소름 끼쳤다. 미국의 돌격대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국대 돌격대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 이 사람이 비례 6번입니다. 조국 혁신당. 그래서 저는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내로남불 보면 박은정도 검사 출신이면서 검사 개혁한다고 난리죠. 남편은 검사하다가 변호사 한 다음에 재산이 41억이 늘었네. 남편은 검사로서 정관예우 받지 않은 거야? 친문재인 정권 검사로 정관예우 저쪽 사람들 통해서 안 받고 변호사 개업해서 재산이 는 게 변호사 수임 아니고 뭐 다른 방법이 있었어? 묻고 싶고요. 그리고 종진영 호재 터졌대. 그 상대 후보인 이용우 변호사가 공천 직후에 수임 기록을 한꺼번에 500건을 신고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 수임 받으면 지방 변호사회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민주당 이용우 후보가 직장갑질 119 창립 멤버입니다. 뭐 노동을 하다가 변호사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서울지방 변호사회에 사건 수임을 축소하여 신고했대요. 지방 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하는 절차를 누락을 했다는 의혹이다. 국회의원 출마를 벼락같이 했죠. 국회의원 출마를 하지 않았으면 이거 계속 신고 안 했겠지. 국회의원 신고를 하게 생기니까 어머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네. 한꺼번에 신고를 했죠. 공천이 확정된 8일부터 나흘간 그동안 누락됐던 500건의 사건을 등록 시스템에 한꺼번에 연결했다. 서울 변호사회는 이 후보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했다. 민변 노동위원장님이십니다. 민변 노동위원장이신 분이 이런 꼼수를 썼다. 인천 서구 후보인데 종진영 화이팅 꼭 이기세요. 여러분 잠시만요.